네, 우리 임병세 장관 내정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습니다. 네, 사실 우리 후보자께서 외교안보 수석을 마친 이후에 다시 외교부 복귀를 못하고 그만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또 장관으로 내정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직원들도 감회가 새로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우리 장관 후보자는 나름대로 상당히 소신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례로서 가령 2007년도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 그게 핵 실험이 있은 이후에 최초 정상회담인데 거기서 이 북핵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 제기해야 된다 이런 정부 내 그룹이 있었고 또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가급적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또는 거론하더라도 추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두 그룹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당시 장관 후보자께서는 외교안보 수석으로서 북핵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2006년 12월에 수석이 된 이후에 당시 대통령께 가장 먼저 건의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남북 대화는 비핵화 협상, 육자회담 진전보다 한 반발자국 정도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 대통령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입장을 견제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남북 대화가 진전이 되면서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도 제 생각은 그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남북대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되면서 핵 문제가 남북 관계보다 반보 앞서던 것이 오히려 반보 뒤로 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정상회담이 성사는 되었지만 그 성과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 하는, 저는 뭐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그 전해에 찬성을 했다가 그 해에 기권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정부 내 역시 이견이 있었고 우리 당시 윤 수석께서는 결의안에 찬성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지켰다 하는 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것이 이유가 되었는지 어땠는지 불분명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그냥 외교부를 일찍 퇴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기억이다 하는 것을 다시 떠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3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범위와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신뢰 프로세스 자체의 어떤 변경이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변경이나 수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장관이 되시면은 분명하게 그것을 견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문제는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이제 이런 정말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멘텀을 잡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핵실험 상황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하에서 모멘텀을 잡기 위해서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인도주의적 지원 중에서도 누구나 봐도 인정하는
특히 이제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랄지, 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는 것은 제가 이 상임위에서 수차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푸는 아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1년여 동안에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관여하고 또 국정과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측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성을 부여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풀고, 또 대화는 대화대로 풀고, 아까 말씀하신 투트랙이고, 이것이 지난 정부에 있었던 두 개의 어떤 양극의 그 중간 어딘가가 아니고 이걸 동시에 하는, 저는 이것을 제3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아까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투트랙이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진짜 제대로 국민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신뢰 프로세스를 제대로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장관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신뢰 프로세스에서 보면은 이제 한미중 전략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한중 간의 전략 대화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중국의 특사가 가서 한중 관계를 내실화하자, 이제 전략적 관계를 내실화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의미는 이제 북한 문제를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과 중국 간의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의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는 과정이 결국엔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그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 후보자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한미중 전략 대화를 저희가 제안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북핵 문제를 풀고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돼야 되고, 또 한미와 한중 간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3자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포맷이 지금까지 저희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한미중 전략 대화가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추진했고, 실제 지금까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쭉 이렇게 접촉해본 바로는 최소한도 중국의 그런 여론 주도층에서는 반응이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해 계셨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비핵화가 거기에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마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비핵화보다 더 큰 개념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비핵화 상황이 잘 안 지켜질 때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가 될 수 없고, 이 차원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라든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협력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실질적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한반도 평화 안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소위 말하는 액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지금 북핵 국면을 풀고 특히 남북 간의 대화를 더 촉진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주로 경제관계에 집중되어 왔던 이런 한중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전략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고 이것을 내실화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한창 하고 있죠. 지금 거의 상당 수준의 협의가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러한 단계까지에 도달했다고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한번 좀 들여다보고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면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심층적인 그런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측 수석 대표의 그 직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는 이제 에너지 대사를 겸하면서 원자력 협력 협정 대표를 맡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직제가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보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가 이제 없어지는 걸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다른 보직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협상이 상당 수준에 아직 도달은 안 됐다고 하지만 그 협상의 뭐 지속성이라든지 그 협상력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그 협상 대표가 적절한 보직을 갖고 계속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그건 안행부와 새로 나오는 안행부와도 긴밀히 좀 협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업무가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이 되면은 하나 문제로 떠오르는 게 제외 공간의 이제 통솔 기능입니다. 이것은 제외 공간의 통솔이라는 건 외교부의 고유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 강화하는 그 방안,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새로 생긴 부서 간에도 좀 철저히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외교 공간망에 대한 그 지휘 계통에 큰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상이 이관된 이후에 현재 외교부 직원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이것을 계기로 외교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외교부 직원들의 사기를 또 북돋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두 가지 점에 대한 장관의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공간을 외교부가 통솔해왔던 것은 정부 수립 이후 변함이 없는 하나의 커다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제공간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외교부 장관이 계속 지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통상교섭 기능이 이관되면서 통상교섭본부에서 오랫동안 그 전문 지식을 쌓아왔던 외교관들이 역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포함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